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세계 뉴스 카테고리도 온종일 이 소식으로 뜨거웠고요. 미국 내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세계 정상들은 사실 그동안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워낙 경시하는 발언을 세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과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쯤에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리드 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자, 지금 군 병원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 현재는 호흡에도 문제가 없고 상태가 아주 좋다면서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5일 퇴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병상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4일 오후에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용 차량에 탑승한 채로 지지자들을 위한 깜짝 외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4세의 고령에다가 비만 등 고위험군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뉴욕타임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대선 연기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모든 유세 일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들의 측근들도 줄줄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또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전 서민 고문과 대선 캠프의 빌 스태피언 선거대책본부장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 또 니컬러스 루나 백악관 보좌관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인사들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 재검까지 했는데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민주당 캠프 인사들 역시 거의 대부분 음성으로 나타나서 타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의료진이 트럼프 대통령 상태가 호전이 됐고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네네.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가장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입원을 하면서 백악관이 바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간 워터리드 군 병원에 머물면서 일할 거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력 이양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자, 이 대통령의 건강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면 수정헌법 25조 3항에 따라서 대통령은 상하원에 권력 행사 및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선언을 제출할 수 있고요.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예. 만약에 부통령마저도 불가능하면은 그다음 권력 승계 순위는 하원 의장이고요. 그리고 상원 의장인 부통령을 대신하는 상원 임시의장,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의 순서로 권력을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세계 정상들도 쾌요를 비는 응원 메시지들을 많이 보냈죠. 네,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로 전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모두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후안 오를란드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 또 잔인의 아네스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 역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유럽연합 각국의 정상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완쾌를 바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을 일면에 보도하면서 미국 대선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 기사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평소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콕 찍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불과 5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하지만 실제 증시에서는 우려보다는 이 주요 통화 움직임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한편 중국 관영 언론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강하게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에 자업자득이다 이러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소식 그리고 각국 반응까지 저희가 좀 종합해서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네팔 총리실 관계자들도 수십 명이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 수석 보좌관들을 비롯해서 보안 요원과 기사까지 무려 79명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 카드가 프라사드 사리마 올리 총리는 다행히 아직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68세의 고령에다가 지난 3월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고위험군이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올리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강황수를 마시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 재채기를 해서 바이러스를 쫓아내라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네팔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수준에 그쳤지만 방역 통제가 완화되면서 8월부터 이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하루 2000여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네팔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코로나19 관련 봉쇄령을 전면 해제하면서 지난 3월부터 금지했던 에베레스트 등반과 트레킹을 포함한 관광활동 모두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도 재개를 했지만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소식인데요. 지난 여름에 태풍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던 일본 구남도의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의 비극적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일본 하시마섬. 일명 구남도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 지난 여름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붕괴 위험이 커진 건데요. 예. 이 1916년에 지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복구 불가능 상태다 이런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 관할 지자체인 나가사키시가 30년간 1,250억 원을 들여서 보존과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였지만 현재는 이 지자체에서 수리나 보존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교토통신은 구남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석탄을 운반하던 컨베이어 벨트의 지주가 붕괴하고 낙석 방지 울타리 등도 망가져서 관광객이 상륙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구남도는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곳인데요.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500명에서 약 8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하다가 122명이 숨진 것으로 네.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이라면서 구남도 등 근대 산업시설 23곳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서 2015년 7월에 이 등재시키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강제 노역과 희생자들에 대한 해석 전략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권고를 했지만 네. 일본 정부는 오히려 강제 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근대 산업시설의 우수성을 미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지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